네, 안녕하세요. 화요일의 남자 이상화 세무사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 가지 회사의 형태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가족 기업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최근에 있었던 신문 기사를 하나 들고 왔는데요. 기사 제목을 보면요. 국세청 비상교육 세무조사 사주 일가를 타깃으로 해서요. 가족 간 거래에 대해서 현미경 검증 이런 내용이 기사가 나왔습니다. 기사 내용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사국에서 비상교육과 테라북스, 테라기획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를 했고요. 이들 세 법인은 비상교육 설립자인 양태회 대표와 양 대표의 아내인 테라북스 정양옥 대표 등 특수관계인들과 관련된 곳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국세청이 이번 조사에서 사실간 가족 간 거래나 마찬가지인 법인 간 거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 되겠습니다. 자, 특수관계사 간의 매출, 자금 거래 등 거래에는 세무조사에서 주요 쟁점이 되는 단골 소재가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대표님들 중에서도 여러 개의 회사를 본인 또는 가족의 명의로 운영하시면서 서로의 물건을 사고 팔기도 하고 용역을 서로 제공받기도 하는 등 이런 행태의 거래들이 분명히 있으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 개의 회사를 운영하시는 경우에 유의하거나 체크해야 할 이슈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다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합니다. 네, 첫 번째 내용으로는 일감 몰아주기 해당 여부의 체크가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세법상 정식 명칭은 특수관계 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이렇게 불리고 있고요. 자녀 등이 주주인 법인에게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일감을 몰아주어서 그 자녀들이 직간접적으로 얻는 이익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러면 증여세 과세해야 되겠죠. 그런 체제에서 만들어진 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수혜법인이 영업이익이 증가를 할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증여세를 과세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렇게 내용이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일단 과세 요건이 있겠죠. 첫 번째는 자녀 등이 주주인 법인 즉 수혜법인의 세후 영업이익이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없으면 과세할 게 없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에서 특수관계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커야 될 거잖아요. 굉장히 미비하다 그러면 과세할 이유가 없겠죠. 그럼 커야 되는데 어느 정도 비율이 되어야 되느냐라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최소 30%는 초과할 것이다. 이렇게 되는 부분인 거고요. 중소기업은 50% 규정이고 중견기업은 40%의 기준을 초과할 것. 이렇게 나열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 보유 비율이 3%냐. 그러나 중소, 중견기업은 10%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비율이 초과가 되어야지만 과세 요건이 형성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과세 요건과 함께 체크해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모든 부분에 대해서 다 과세한다. 그러면 세금 자체가 굉장히 커질 거기 때문에 특수관계 법인 거래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를 산정을 해서 그 부분만큼에 대해서 과세를 하겠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공식에서 이제 나오게 되겠죠. 공식에서 알 수 있듯이 가세 제외 매출액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일감 몰아주기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되게 되는 부분인 거고요. 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가세 제외 매출액을 살펴보면은 중소기업인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인 특수관계 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 대해서는 차감해 주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기업 자체가 중소기업에 해당한다라고 하면은 엄격한 규정보다는 조금 러프하게 빠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중소기업 기준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는 그 요건, 업종별로 살펴봐야 되는 부분도 뒤에 나오게 되는 부분이 있으니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언급을 해드리기로 하고요. 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가세제외 매출액은 1번부터 5번까지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자, 즉 수혜법인과 특수관계 법인이 모두 중소기업인 경우이거나 수혜법인이 50%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법인과 거래하는 경우 등에서 법에서 정하는 몇 가지 케이스에 해당하면 일감 몰아주기에 따른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거나
특수관계 법인 거래 비율만큼이 낮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감 몰아주기에 해당하는 경우에 증여의제 이익은 다음과 같이 계산이 되고 있고요. 1번, 2번, 3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중소기업이냐, 중견기업이냐 이런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산식이 나와 있으니까 참조해 보시게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얘기 드릴 거는 일감 몰아주기와는 조금 다른 형태에 해당을 하는데요. 일감 떼어주기 해당 여부를 체크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세법상 정식 명칭은 특수관계 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 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다.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 부분인 거고, 기업 집단의 최대 주주 등이 계열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이용해서 자녀 등이 지배주주로 있는 법인의 사업 기회를 제공해 주고요. 편법적인 방법으로 부의 이전을 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그 제공받은 사업 기회로 인해서 증가한 수혜법인인 지배주주 등의 재산가치의 증가 이익을 증여로 의제해서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해서 만든 규정입니다. 사업 기회 제공에 따른 증여 유형은 그림에서 참고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매출 거래처를 대체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고요. 매입 거래처를 대체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요. 매출 거래처를 끼워 넣는 방법이 있고 매입 거래처를 끼워 넣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림의 내용들을 보고 내용을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감 떼어주기 과세 요건에 대해서도 또 살펴봐야 되겠죠. 자, 첫 번째로는 수혜법인이 제공받은 사업 기회로 인해서 부분별 영업이익이 있어야 될 것. 아까 일감 몰아주기와 마찬가지겠죠. 영업이익이 있어야 과세를 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배주주 등이 수혜법인의 주식 보유 비율이 30% 이상일 것. 다만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 법인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특수관계 법인이 중소기업인 경우와 수혜법인의 주식 보유 비율이 50% 이상인 경우는 제외하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은 빠지게 되겠죠. 그리고 수혜법인의 부분별 영업이익 계산하는 방식은 표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일감 떼어주기에 따른 증여이익은 첫 번째로는 최초 사업 기회를 제공받은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그 이후에 3년간 부분별 영업이익을 추정해서 계산한 다음에 증여세를 과세하게 되고요. 3년 후에 실제 손익이 그 정도까지 이르지 않았다라고 하면 정산해서 증여세를 돌려주기도 하고요. 더 추징해서 재계산하기도 하겠습니다. 즉 실제 발생한 증여의제 이익이 당초에 증여세 납부 당시에 계산했던 증여의제 이익보다 작은 경우에는 환급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때 지배주주 등이 증여세 신고 기간 경과 전까지 수혜법인으로부터 실제 배당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 방식에 따라서 증여의제 이익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생기게 되는데요. 중소기업 여부 판단 시 유의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여러 개의 법인이 얽혀 있는 경우에는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유의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먼저 중소기업 기본법에서 열거하는 중소기업 요건을 먼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업종별 규모에 따라서 중소기업을 판단하게 되는데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평균 매출액 등이 기준에 맞아야 되고요. 업종별 매출액 기준으로는 제조업의 경우에는 세부 업종에 따라 다르겠지만 800억에서 1,500억 사이, 건설업은 1,000억 원, 음식점업은 400억 원 등이 법에서 그 기준을 정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상한 기준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해당하려면 업종에 관계없이 자산 총액이 5천억 원 미만이어야겠습니다. 세 번째, 독립성 기준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독립성 기준을 다르게 표현하면 계열 관계에 따른 판단 기준이라도 할 수도 있는데 중소기업을 판단할 때 관계회사의 상황도 판단 기준에 들어간다. 다음 두 가지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아야 독립성 기준이 충족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산 총액 5천억 이상인 법인이 지분율 30%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대 출자자인 기업인 경우하고, 두 번째는 관계기업이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출자 비율이 해당하는 평균 매출액 등에서 합산하여 업종별 규모 기준을 미충족하는 기업. 여기서 관계기업이라는 것은 외부 감사 대상이 되는 기업이 출자를 통해서 다른 국내 기업을 지배함으로써 지배 종속 관계에 있는 기업의 집단을 말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관계회사 중에서 한 회사는 그 중소기업의 기준에 들어오게 되어서 중소기업이라 판단을 할 수 있겠지만은 다른 관계회사와 연동해서 같이 고려해 봤을 때는 중소기업에서도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관계회사까지 같이 놓고 판단해 봐야 된다. 독립성 기준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관계기업 속하는 기업의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을 위해 매출액 산정 시 지배기업 또는 종속기업의 매출액도 법에서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합산하겠다는 내용에 해당을 하는 거고요. 예견치 않은 상황에 의해서 중소기업으로 분류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 내용을 이제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좀 어려운 내용에 해당을 하는데요. 첫 번째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일감 떼어주기에 대해서도 살펴봤고요. 중소기업 분류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상한 기준이라든지 독립성 기준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다 살펴본 다음에 나는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을 운영하기 때문에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이 없어. 일감 떼어주기와 관련이 없어. 전혀 상관없이 움직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대표님도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앞서 살펴본 일감 몰아주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 개의 법인이 거래관계로 얽혀 있는 경우나 개인과 법인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세무 리스크가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가족기업 간의 거래에 있어서 살펴봐야 되는 부분들이 조금 엄격하게 적용될 수 있다.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리스크가 이 세 가지를 제외하고도 다른 리스크가 분명히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리스크를 검토했다라고 본인들은 자신하고 있지만은 실제로 제대로 된 검토가 되지 않았을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다라는 부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가 무엇인지,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가 무엇이 있는지 있다라면 어떻게 보완하고 살피고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점검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이 주제를 관련해서 얘기를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